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박서정,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불안감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부담은 완화됐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가 투자 심리를 압박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반도체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시에 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보다는 향후 물가와 통화 정책 방향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대외 불확실성을 딛고 상승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경제예스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서정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 투자자들에게 위험 신호가 너무 많다며 차익을 실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말 S&P 500 목표치를 7,100으로 유지했는데요. 이 수치는 최근 종가인 7,406보다 약 4%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과거 증시가 고점에 달했을 때 관찰된 평균 수준과 맞먹는 수치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S&P 500은 20개 평가 지표 중 17개에서 통계적으로 고평가 상태이며 8개 지표에서는 닷컴 버블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말했습니다. 평가 지표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와 성장 전망, M&A 관련 지표, 신용 스트레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낮은 PER 종목들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는 현상을 두고 과도한 투기의 신호라고 진단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11월 분석 이후 대부분의 지표가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브라 마니아는 잉여 현금 흐름 전환율은 정체됐고 투자 등급 채권과 주식 발행은 늘었다며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매입 비율은 둔화됐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은 2023년 40%에서 올해 말 거의 10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증시와 혁신을 주도했던 팡의 시대가 저물고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기업을 필두로 한 새로운 패권 세력 망고스가 그 자리를 대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한 소식인데요. 이 테크크런치는 과거 팡 세력은 가고 달콤한 과일 이름을 딴 새로운 연합체 망고스가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망고스는 메타와 엔스로픽,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오픈 AI, 스페이스 X를 의미합니다. 오는 10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 X가 역대 최대고 기록을 경신할 준비를 마쳤고 AI 기업 핵심인 엔스로픽 역시 기록적인 IPO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스로픽의 최대 라이벌인 오픈 AI까지 판도를 뒤흔들 초대형 IPO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IT 업계는 조만간 상장사 역사간 가장 강력한 새로운 지배자들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라고 테크크런치는 전했습니다. 이 기존 팡 멤버 중에서는 메타와 구글만이 살아남아서 새 동맹에 합류했으며 하드웨어 성능을 기대하는 엔비디아와 함께 생성형 AI 혁명들의 주역들인 엔스로픽과 오픈 AI, 그리고 민간 우주 시대를 연 스페이스 X가 핵심 축으로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열광하고 테크 업계가 새로운 왕관을 씌워주려 하는 분야는 단연 AI와 자율형 에이전트 기술, 그리고 우주 기술이라고 테크크런치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권가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기대와 시장 과열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증시 곳곳에서 투기 신호가 감지된다며 차익 실현을 권고한 반면 시장은 AI와 우주 산업을 앞세운 새로운 기술 패권 경쟁에 여전히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AI 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고평가 부담과 대외 변수에 주목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유예빈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해 물가 상승 여파로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 중반대까지 올라섰고요. 조만간 8%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최고금리가 7.1% 안팎이었지만 불과 2주 사이에 0.4%포인트가량 뛰어넘은 건데요. 신용대출 금리 역시 6%를 넘어 7%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중동 지역 긴장감과 물가 상승 우려, 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이 부담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된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체감 부담이죠. 같은 금액을 빌려도 금리가 오르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크게 늘어나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훨씬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수와 또 투자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 자체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에는 영끌과 비투에 나섰던 차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금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기준 금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4% 넘게 급락하며 온스당 4,200달러 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물가 지표였습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보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에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된 겁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결국 그동안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대표적인 피난처 역할을 해오던 금이었지만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높아지는 대출금리와 AI 산업 경쟁, 그리고 금 가격 변동까지 시장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금리 상승은 가계와 투자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고 AI 기술 경쟁은 산업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요. 여기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마저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와 물가, 기술 혁신이라는 세 가지 축이 앞으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급락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함께 보시죠. 코스피는 7,700선에서 강보 합권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43% 상승해 7,763.9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4.76% 급등하며 996.93포인트로 천선 코앞에서 마감했습니다. 천스닥을 코앞에 둔 코스닥은 오후 들어 지수가 가파르게 오름폭을 키우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4천억 원, 기관이 7천억 원가량 매도했지만 개인이 2조 원 넘게 매수하며 지수를 받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대략 3천억 원 매도했지만 기관이 6천억 원 이상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3,500원 하락한 29만 9천 원에 마감해 30만 전자가 깨졌지만 SK하이닉스는 5만 3천 원 상승하며 21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등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대장주 알테오젠을 비롯해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12% 하락하며 16만 4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중동전쟁 불안감 등으로 상승 하락이 오가며 불안한 모습 보였던 우리 증시인데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투자 방향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결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시장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장 흐름과 기업의 펀더멘털을 함께 살펴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박서정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뽑은 특징주는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이 대성에너지가 장중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원전과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시장 주도대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를 찾는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성에너지는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 대형주들이 강세를 나타낸 이후 에너지 공급과 이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 글로벌 전력 수요 기대와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에너지주 관련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큰 폭으로 오른 대형주보다는 아직 수급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력과 에너지 관련 테마가 부각될 때마다 이 시장의 관심을 받아온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최근 시장의 관심이 원전과 전력 인프라에서 에너지 공급 관련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성에너지가 후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앞서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업종 특성상 정책 모멘텀과 수급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 향후에도 관련 뉴스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오늘 7,100으로 장을 시작해서 최고 7,270원 그리고 7,08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향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여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성에너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SK이터닉스입니다. SK이터닉스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SK이터닉스는 전날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장 초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고 결국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으로는 SK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편 기대감이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SK그룹이 글로벌 사모펀드 KKR과 함께
그룹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합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자산을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SK이터닉스에 투자 심리가 집중됐습니다. 시장에서는 SK그룹에 분산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통합될 경우 경제와 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날 상한가에 이어 이날 장 초반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단기간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결국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유예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로는 STX 그린 로지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추가 공습 이후에 간밤에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이란이 재차 선언하자 오늘 해운주 전반에 매수세가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인데요. 그만큼 봉쇄 우려가 커질 경우에는 해상 운임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오늘 STX 그린로지스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린로지스는 최근 글로벌 선사와 약 1년 규모의 장기 대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본업 경쟁력도 부과되고 있는데요. 해당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의 약 5%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상승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운임 상승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만큼 향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 변화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TX 그린 로지스 장 시작 2,67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에는 3,380원까지 오르다가 그대로 3,380원으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STX 그린 로지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STX 그린로지스까지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김아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 알아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도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7,700선을 사수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뚜렷한 재료를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몰리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급등한 미래에셋생명과 월드컵 특수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한 마니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오늘 미래에셋생명은 전 거래일보다 29.87% 오른 29,35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재료는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이날 시장에서는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생명을 자진 상장 폐지한 뒤 그룹의 모태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기업 공개를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자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도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3월 보유 자사주의 약 93%에 해당하는 6,296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는데요. 소각 이후 총 발행 주식 수가 기존보다 31.8% 줄어드는 만큼 주주가치 제고와 지분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래에셋그룹이 과거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는 점도 우주항공 관련 기대감과 맞물리며 매수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자진 상장 폐지와 지배구조 배편 이슈는 보도와 기대감에 따른 재료인 만큼 향후 공식 입장과 실제 추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은 오늘의 또 다른 상한가, 마니커입니다. 오늘 마니커는 전 거래일보다 29.97% 오른 1,340원에 마감했습니다. 마니커의 급등 배경으로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둔 치킨 소비 증가 기대감이 꼽히는데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면 응원 수요와 함께 치킨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이 6개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같은 시각 마니커 FNG와 하림,
교촌 F&B 등 닭고기, 치킨 관련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월드컵 관련 소비 기대감은 단기 테마성 재료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만큼 추격 매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개별 이슈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미래에셋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소각 효과가 맞물리며 급등했고, 마니커는 월드컵 개막을 앞둔 치킨 소비 증가 기대감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기업 실적 변화보다는 테마성 수급이 주가를 움직였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짚어주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요즘 K-뷰티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사가는 화장품 혹은 온라인에서 입소문난 인디 브랜드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미국 아마존에서 인기를 얻은 제품들이 얼타뷰티와 코스트코, 타겟과 같은 글로벌 오프라인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유럽에서는 영국과 폴란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수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K-뷰티가 이제 온라인 유행을 넘어 글로벌 유통망 안으로 본격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화장품 산업 리포트를 바탕으로 K-뷰티가 어떤 지역과 채널, 그리고 카테고리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K-뷰티의 최대 수출국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중국, 그리고 25년에는 미국, 26년에는 유럽이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에는 대미국 화장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유럽 수출은 53% 증가하며 규모 면에서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지역의 수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월 화장품 수출도 강력했는데요.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미국은 32%, 유럽은 70%까지 성장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폴란드는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쉽게 말해 예전에는 K-뷰티가 중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었다면 지금은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 나서는 글로벌 소비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채널 변화입니다. 그동안 K-뷰티의 해외 성장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채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무대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 얼타뷰티, 코스트코, 타겟 등 글로벌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전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소비의 85% 이상이 오프라인 채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K-뷰티가 한 단계 더 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APR은 얼타뷰티 1,400개 매장 입점에 이어 타겟 1,500개 매장, 월마트 3,000개 매장 입점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달바글로벌도 얼타뷰티 전점 입점, 코스트코 매장 확대 등으로 오프라인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장바구니에서 시작한 K-뷰티 열풍이 이제는 미국과 유럽의 실제 매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카테고리 확장입니다. K-뷰티는 더 이상 기초 화장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증권은 건강기능식품,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그리고 생활용품 향수까지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마스크팩 수출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화장품 품목별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진 카테고리는 마스크팩입니다. 3월에는 월 수출 3천만 달러를 처음 넘어섰고 4월에는 4,8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바이오던스 등 하이드로겔 마스크의 글로벌 수요가 매우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약국인데요. 성수, 홍대, 명동 등에서 화장품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약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약국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올해 외국인 약국 매출이 3천억 원에 근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번 리포트는 K뷰티가 2025년 이후 글로벌 대항해 시대에 진입했다고 표현합니다.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 대국으로 올라섰고 지금 속도라면 4에서 5년 안에 1위 프랑스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K뷰티의 중심 시장은 중국에서 미국 그리고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심 성장이 글로벌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화장품을 넘어 마스크팩, 뷰티 디바이스, 이너뷰티, 약국 채널까지 성장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리포트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뷰티는 이제 유행을 넘어 글로벌 소비재 산업의 새로운 수출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기대감이 빠르게 커진 만큼 앞으로 지역별 성장 지속성, 오프라인 입점 효과, 그리고 실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여름에 접어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시기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다가도 갑작스레 비가 내리는 요즘인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수도권과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강원 영동과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가량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 비가 먼지를 쓸어내리면서 내일은 말끔한 하늘 기대하실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대전은 24도로 3도가량 낮아져 초여름 더위가 꺾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25도, 대구와 창원이 28도, 부산이 26도를 보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이 비와 함께 기온이 치솟으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붓기 쫙쫙 빠진다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빈 아나운서는요? 네, 저는 오늘장 방심은 군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방심하지 않고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넘어질 뻔했지만 끝내 중심을 잡아낸 하루였다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